진철이냐? 왜요? 왜긴 이놈아. 뭐해? 그냥 있어요. 밥은 먹었어? 난 여기 근처 새로 생긴 데서 먹었는데 영 입에 안 맞더라. 근데 요새 발목이 자꾸 아프네. 병원 가보셨어요?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 병원 꼭 가보세요. 그래, 알았다. 서울에 사는 73세 정숙자 할머니는 아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에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정 씨가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들은 정 씨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자꾸만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엄마에게 지쳐 멀리 이사를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주변에 자식들이 없으니 매일같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안부를 물으며 항상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말해주고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습관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정 씨 자신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식들로 하여금 이 엄마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생각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정 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거나 외롭고 그러면 항상 손가락은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야 자식들도 진심으로 정 씨를 걱정하며 병원도 데려다주고 전화도 잘 받아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은 그런 정 씨의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자식들에게 괜히 서운함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아들네와 사돈까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난 이후 정 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전화를 하거나 매일같이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정 씨의 변화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정 씨에게 먼저 연락이 와 정 씨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 씨는 사돈과의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는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사소한 일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노점상 일을 하며 만난 남편과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채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남편은 밤에 홀로 길을 걷다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히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원래 늦은 밤까지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다 같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날은 하필 정 씨의 몸 상태가 안 좋아 남편 혼자서만 장사를 하다 그런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남편과 함께 있었으면 남편이 지금쯤 옆에 있을 것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언제까지고 그렇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는 정 씨만 바라보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노점상을 정리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이 떠나고 더는 노점상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날의 일이 정 씨를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봐야 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 아이들을 계속 밖에 있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 씨는 식당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식당 안쪽의 작은 방에서 아이들을 키워가며 일을 했습니다. 정 씨가 다니던 식당의 사모님은 정 씨에게 잘해주었지만 사장님은 정 씨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왜 아이를 식당에 들여? 시끄럽게. 아기들만 집에 둘 수가 없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지. 정없게 왜 그래요? 다들 돕고 사는 거지. 정 씨의 악덕 사장은 정 씨 들으라는 듯이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을 식당까지 데려온 정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 해야 했습니다.
정 씨는 어떻게든 일단 돈을 벌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걷다가 그만 턱을 보지 못해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럼에도 정 씨는 출근을 했고 절뚝거리며 서빙을 했습니다. 그날은 하필 사모님이 식당에 나오지 않아 사장님만 있었는데 사장님은 정 씨가 절뚝거리는 걸 보고서도 못 본 채하며 평소와 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빨리 반찬 갖다 드려. 정 씨는 아픈 발목을 꾹 참아가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방에서 칼질을 하다 손가락 일부가 잘려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피가 나는 손가락을 휴지로 지혈하고 퇴근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갔지만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 씨는 짧아진 검지 손가락을 보며 더욱 이악 물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 정 씨의 노력 덕에 정 씨의 자식들은 모두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큰아들은 일찍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쪽에 쭉 살고 있었고 결혼한 둘째 딸과 아직 미혼인 막내 아들은 정 씨가 사는 곳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집에서 나가니 정 씨는 뿌듯했지만 점점 외로워지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 씨는 젊었을 때부터 거의 일만 했던지라 취미가 없었던 것은 당연했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정 씨의 시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을 정 씨 탓을 하며 정 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정 씨를 원망하다가 정 씨의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 그제서야 정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정 씨의 남편에게 물려줄 재산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있다가 정 씨에게 물려줬습니다. 정 씨는 이 돈으로 아껴 살면 더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집에만 있는 것이 싫어 소일거리로 예전 노점상을 할 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가게를 찾아가 하루 2~3시간씩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정 씨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살던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집에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둘째 딸이 안부를 묻기도 전에 정 씨는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머리카락 빼고 다 아프지? 이젠 머리카락도 아프다 이거사.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딨어? 너도 이 나이 돼봐라. 정 씨는 어느 순간부터 집도 제대로 치워놓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쯤 되면 더 집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해놓기도 했습니다. 깔끔하던 성격 다 어디 갔어? 이젠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둘째 딸은 투덜거리면서도 정 씨의 집을 치워줬습니다. 딸은 그렇게 평일 저녁에 한 번씩 들렸고 막내 아들은 주말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정 씨는 막내 아들의 그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몸에 있는 증상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바쁘니? 저 요새 바쁜 거 아시잖아요. 누나한테 말해보는 게 어때요? 네 누나도 바쁘잖냐? 너 오전엔 한가하지 않아? 자영업을 하던 막내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전은 잘 시간이라. 일단 알겠어요. 그렇게 자식들은 정 씨가 아프다는 말을 해도 처음에는 잘 받아줬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엄마? 사위 출장 갔다며. 이 집 와보고 싶었는데 사위 눈치 보느라 많이 못 와봤잖아. 둘째 딸은 혼자 오늘 집에서 푹 쉬려고 했는데 말도 없이 찾아온 정 씨로 인해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저번에 초음파 찍었는데 대학병원 가보라 하더라.
대학병원 예약 좀 해줄래? 정 씨는 집에 오자마자 병원 예약을 해달라고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딸은 그런 정 씨의 말에 아무 말 없이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정 씨는 둘째 집뿐 아니라 막내의 집까지 자주 찾아가며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 씨의 집에는 이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정 씨만 일방적으로 자식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일을 하는 와중에도 정 씨의 집에 먹을거리를 사오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네요. 정 씨는 아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닌데 분명 여기가 아프다니까요.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 정상이에요. 이상하네. 정 씨는 분명 아프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하니 정 씨는 괜히 아들 앞에서 자신이 꾀병을 부리는 걸로 생각할까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별말 없이 정 씨를 집으로 태워주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자 정 씨의 자식들은 그런 정 씨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사가. 이사? 갑자기? 어디로? 그이가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회사 발령이 나서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둘째는 정 씨에게 핸드폰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정 씨는 이전까지 전화할 일이 있으면 집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내 번호 알지? 그거 누르고 여기 통화 버튼만 누르면 전화 걸리는 거야. 집 전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정 씨는 둘째가 멀리 간다니 내심 씁쓸했지만 그렇다고 떠나는 걸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내라도 주변에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막내도 얼마 안 가 정 씨에게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는 장사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 가면 이 엄마 여기 혼자 남는 거 몰라? 저도 먹고 살아야죠. 결혼도 못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정 씨는 서운함을 비추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막내까지 정 씨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은 그곳에서는 장사가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았고 언제 또 여자친구를 만났는지 정 씨에게 결혼 소식도 알렸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을 모두 서울에서 하겠다고 해서 정 씨는 한 번씩 홀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식들 다 결혼해서 잘 사니 좋겠네. 정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기는 결혼하더니 이 엄마는 뒷전이고 자기들 인생 살기 바쁜가 봐. 자식들이 다 그렇지. 자기 인생 사는 것만 해도 체력이 없을 거야.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젠 자기 가정까지 신경 써야 하니 부모님 챙길 겨를이 어디 있겠어? 정 씨는 씁쓸했지만 그런 지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정 씨는 핸드폰이 생긴 이후부터 하루에 한 번씩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정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빈도가 늘어갔습니다. 저녁 먹었어? 이 엄마는 오늘 양치를 했는데 요새 양치할 때 자꾸 피가 나오네. 오늘 복지관을 갔는데 엄마 보고 뭐라는 줄 알아?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더라. 정 씨는 하루 중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말을 하고 자식들은 뭐 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전화를 잘 받더니 점점 정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이제 오랜 시간 전화기 신호가 가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 씨의 동네에 유명한 강사가 온다길래 정 씨는 지인과 함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은 정 씨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이었습니다. 강연자는 강연을 하며 사연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가 워낙에 체력도 약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아프다,
주물러 달라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프다는 곡소리를 듣다 보면 자식들이 그 말에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그러려니 생각하게 된다는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자잘한 거,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등 아프고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다른 분은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데 매일매일 팔다리 주물러 달라고 하신다고 해요. 근데 자식들은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하면 못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화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식들이 아직 젊은 건 맞지만 항상 체력이 짱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크게 아프시거나 하면 자식들이 당연히 약도 사오고 몸살나면 응급실도 가자고 하고 그러는데 병원은 죽어도 안 가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타이레놀만 드시거나.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 본인도 아시는 거죠.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는 걸. 그러면 속으로 서운하다. 내가 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이런 푸념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아프다는 말들이 나 좀 봐줘, 관심 좀 보여줘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프다고 해야 자식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더욱 그러는 거예요. 법륜 스님께서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거는 외롭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정 씨는 자식들이 이 강연을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혹시나 자기도 괜히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깐일 뿐 정 씨는 다시 원래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서울에서 하는 이명웅 콘서트 보러 가고 싶은데 같이 안 갈래? 엄마, 저 바쁜 거 모르세요? 자식들은 점점 정 씨의 통화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날씨는 어때? 여긴 비 오고 난리도 아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그냥 안부차 전화한 거지. 쉬어라. 정 씨는 점점 그렇게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막내 아들은 그런 정 씨에게 미안했는지 자기 장모님과 여행을 가자고 정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 못 써드려서 장모님이랑 저랑 와이프랑 같이 베트남 여행 같이 가요. 베트남? 이 엄마는 제주도면 만족하는데. 장모님이 베트남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정 씨는 그래도 이런 아들의 말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언제 한번 여행을 가보나 했지만 혼자 가기에는 무서웠고 자식들은 연락할 때마다 짜증이 늘어가니 여행을 가자는 말은 먼저 꺼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사돈에게 인사를 건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우, 여기 왜 이렇게 좁아? 사위, 여기 이코노미석이야? 네. 어른들 모시고 가는데 비즈니스석으로 하지 그냥. 사돈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허리야. 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 씨는 사돈이 몸이 많이 불편한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징징거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 거야? 무릎 아파 죽겠네. 택시를 타고 언덕 경사로 그 잠깐을 걸어가는데도 사돈은 자꾸만 아프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정 씨는 그런 말들이 듣기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먼저 도착해 짐을 풀고 다 같이 첫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어떤 사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사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원이랑 별다를 것도 없네? 이런 거 보러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사돈? 정 씨의 사돈은 여행 시작 첫날부터 자꾸만 투덜거렸습니다. 왜요? 이쁘기만 한데요. 언제 이런 걸 다 보겠어요. 저는 국내 여행도 잘 다녀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네요. 하지만 사돈과 달리 정 씨는 이런 것을 자주 보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저 설렜습니다. 정 씨는 여행을 오니 아픈 것도 하나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사위, 혹시 물 안 챙겨왔어? 아,
아까 저 밑에서 물 사려고 한 걸 깜빡했네요. 지금 여기는 살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밑에 내려가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또 몇십 분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후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정 씨도 슬슬 입에서 아프다는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사돈이 자꾸만 먼저 불평하고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선수를 치니 정 씨는 오히려 그런 사돈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불어? 나를 잘못 잡았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사돈의 불평불만에 많이 익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목적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온천은 일본이 좋지. 베트남에도 온천이 있는 줄 몰랐네. 아들은 홀로 남자들만 들어가는 온천으로 향했고 며느리는 혼자서 정 씨와 자기 엄마를 케어할 자신이 없었는지 자기는 온천을 싫어한다며 그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사돈과 함께 온천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많아서 그냥 우리나라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 아우, 뜨거워.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해놓은 거 아니야? 혼잣말인지 정 씨에게 하는 말인지 사돈은 자꾸만 반말을 했습니다. 사돈은 온천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한번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도 한 불평불만했지만 사돈은 정 씨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돈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온천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와 사돈을 보며 다른 한국인 아줌마들이 뭔가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돈은 참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지금 저 쳐다보면서 귓속말 했잖아요. 기분 나쁘게. 순간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정 씨는 사돈을 말리고 거기 지인들도 말리면서 더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도 원래 할 말하고 싸움을 피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옆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직접 보니 앞으로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그냥 사돈이 가만히, 입도 그냥 가만히 닫고 있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온천을 가고 나서 다음으로는 마사지를 받으러 향했습니다. 그곳의 직원은 한국어로 짧게 인사를 하더니 베트남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파요. 살살 좀 해요. 그건 너무 약해요. 좀 더 세게. 조용히 마사지를 받으며 한숨 자려고 했지만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마사지를 끝낸 사돈은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여기 베트남 와서 마사지 받았는데 어째 어깨가 더 아파진 것 같아? 들어보니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사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시덥지 않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음식점에 들어갈 때마다 전화기를 들었고 어디 관광지에 갈 때마다 사진 보낸 거 봤냐며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어찌나 화를 내던지 자식들도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억지로 전화를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사돈이 익숙한 듯 사돈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렇게 자식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니? 사돈이 화장실을 간 사이 정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에요. 하루에 4~5번씩은 전화를 거는 것 같아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그냥 어디 아프다는 말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병원 가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정 씨는 순간 자기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약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첫째 날 일정이 끝나고 2일차가 밝았습니다. 사돈은 아침잠이 없는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쌀국수 집이었습니다.
사돈은 예상대로 불평불만하며 쌀국수를 먹기 시작하더니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다른 음식을 시켜달라 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다른 음식을 시켜줬고 사돈의 불평불만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사돈은 꼭 하는 짓이 애가 따로 없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애가 돼간다더니 사돈이 딱 그랬습니다. 둘째 날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사돈은 이날도 어디가 아프다며 그냥 쉬자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숙소에서 쉬고 계시라고 해도 그렇게는 하기 싫었는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투덜댔습니다. 정씨는 왠지 이때부터 아들이 사돈을 보면서 정씨 자신의 행동을 느껴보라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한 건지 싶었습니다. 정씨의 아들이 그걸 노렸다면 꽤 통하는 듯 싶었습니다. 정씨는 사돈의 행동이 정말 별로라고 느꼈고 그간 자신의 행동과 많이 유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자식들에게 티를 내고 자꾸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꼭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3자가 되어 그 모습을 보니 자식들이 그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힘들어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정씨는 여행에서 돌아가면 다시는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거나 별일 아닌 것으로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저녁 시간이 되자 사돈은 돈 아까우니 저녁을 해먹자고 했습니다. 그럼 사돈이 요리해 주시는 건가요? 정씨는 사돈에게 먼저 선수를 쳤지만 사돈은 자기는 요리는 남편이 떠나고 더는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이 없었는지 정씨를 쳐다봤습니다. 요리는 엄마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아들은 정씨를 띄워줬습니다. 그렇게 정씨는 자연스럽게 여행까지 와서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설마 사돈이 자기가 만든 요리에까지 불평불만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참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짜네요. 정씨는 딸이 만들어준 음식에 관해 대해 평가를 내렸던 자신의 지난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요리를 애써 해줬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그런 사돈에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사돈과 여행을 가서 크게 깨달음을 얻은 정씨는 정말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습관적으로 또 핸드폰에 손이 가긴 했지만 사돈과의 여행에서 사돈이 했던 행동들, 그런 사돈의 행동에 자식들이 했던 반응들을 생각하며 전화기를 다시금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정말 몸이 안 좋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씨도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전처럼 거의 매일같이 사소한 것을 말하려고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씨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 자식들도 한동안 정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연락하던 정씨가 연락을 안 하자 자식들은 걱정이 되었는지 그래도 3, 4일에 한 번 정도는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매번 전화를 거는 입장이 되었다가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오니 정씨는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씨는 여행 갔을 때의 사돈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나 전화하는 것도 모두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 불평불만을 하거나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겠다, 힘들겠다 생각해서 자제하지만 사돈은 자식이 자기의 감정 배설구인 것처럼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정씨도 마찬가지였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정씨는 사돈도 자기처럼 누군가 사돈에게 거울 치료를 해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사돈 때문에 힘들지 않냐며 자신의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정씨는 다음 여행에 제주도를 가자고 아들과 사돈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씨의 사촌 중 제주도에 사는 사촌을 한 명 불렀습니다. 정씨의 사촌은 불평불만하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정 씨는 살면서 이 사촌처럼 불평불만이 심하고 자식에게 자주 전화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사촌과 가끔 연락만 하며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불평불만이 심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 빼고는 정 씨나 다른 지인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내가 거기를? 저희 가이드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도 아니지. 그렇게 다시 한번 아들 며느리 정 씨와 사돈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해외가 좋은데 웬 제주도? 아니나 다를까 사돈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 정 씨의 사촌이 정신애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인사를 마치자마자 정 씨의 사촌은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삼촌 어깨 좀 주물러줘. 사돈은 아직은 조금 낯을 가리는 듯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사촌은 이동 중에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사돈이 하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말하며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전화가 끝났을 때 자기가 하지 못한 말이 생각나면 이내 전화를 한 번 더 걸어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들이 운전을 하지 못할 때면 꼭 싸우려고 들었습니다. 사돈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기가 말리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불평이 많아요? 잠깐 정 씨의 사촌이 화장실을 간 사이 사돈이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성격이 좀 그래요. 꼭 누구 닮지 않았어요? 정 씨는 사돈이 깨달으라는 듯 사돈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긴 한데. 사돈은 정 씨가 말한 사람이 자기일 것이라고 눈치채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사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자 사돈은 점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정 씨의 사촌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이랑 너무 똑같아서 정 씨의 사촌을 욕하면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정 씨의 사돈에게 자식들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자식들한테 자꾸 전화해서 쓸데없는 말 하면 자식들이 좋아하겠냐고 잔소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아프다는 소리를 하세요? 그거 다 꾀병이에요. 꾀병도 적당히 부리셔야지. 아직 정정하시면 혼자 병원도 가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자식들 힘들 것도 생각하셔야죠. 사돈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 씨와 아들 며느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사돈도 그때 거울 치료를 충분히 받아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자기들한테 의지하거나 전화해서 아프다고 말하는 비중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사촌보다 더 심한 사람을 또 불러서 사촌한테 거울 치료를 시켜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조카들은 제발 자기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해달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정 씨의 주변에는 정 씨의 사촌보다 불평불만이 많고 자식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이번 일을 겪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식들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하고 싶은 것들이 없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목욕탕에 가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일거리로 지인의 가게를 돕고 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복지관에 가서 글쓰기, 파크골프 같은 것들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루를 채워가니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전까지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서 귀찮게 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몸도 이전에는 아프다 아프다 하는 소리를 자꾸 하니 안 아픈 곳도 실제로 아프다고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을 거의 하지 않으니 신체 건강까지 돌아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신경을 끄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니 오히려 자식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고 실제로 집에 찾아오는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잘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첫째부터 막내까지 모두 명절만 되면 손주들까지 데리고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오히려 정 씨에게 전화를 많이 거는데 할머니가 귀찮으니 용건만 말하고 끊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일찍 끊으려고 해? 서운하려고 하네. 딸은 그렇게 시크해진 정 씨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정 씨는 사돈은 어떻게 지내냐고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엄마처럼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 롤모델은 엄마예요. 저도 엄마처럼 그렇게 자식들 나중에 크면 의지 안 하고 저 하고 싶은 거 평생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정 씨는 아들의 말에 뿌듯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건강을 잃게 되면 언제 또 다시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지 알 수 없었고 지금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집안일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도 항상 다치는 것을 조심했고 하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조절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건강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렇게 정 씨처럼 나중에 깨닫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프다고 자꾸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사실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한번 내 몸에 정착되면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크게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부분들은 반드시 자식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자식들에게 말을 하면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꾸 아프다고 연락이 오는 부모님을 두셨다면 사실 부모님이 아픈 것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